태친,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에 키보드가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국내 업체 최초로 펀치홀 태블릿 PC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 제품이 도착해서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제품은 철저한 전수 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뭔가 믿음직스럽네요. 궁금했던 태블릿 PC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면은 실버로 깔끔하네요. 오른쪽에 QC 패스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검수를 진행한 것 같네요. 액정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필름 보호 비닐에 충전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고 20W 이상의 PD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호 비닐은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면서 기포가 발생되었네요. 살살 밀어서 보호 필름 기포를 제거할게요. 구성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간 박스에는 SD카드 제거 핀이 있고요.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USB-A to USB-C 케이블입니다. 태블릿 본체를 볼게요. 왼쪽에 마이크로 SD카드 확장 슬롯이 있습니다. 위쪽은 스피커가 2개 있고요. USB-C 충전 포트와 전원키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마이크 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스피커 2개가 있어서 총 4개의 쿼드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후면은 전체적으로 실버 메탈 특유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에 8메가픽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 펀치홀 카메라는 5메가픽셀입니다. 나머지 구성품도 볼게요. 이건 별도로 구매한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가격은 5만원 정도 합니다. 삼성 갤럭시 탭에서 주는 S펜처럼 기본 구성품으로 동봉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용 펜팁이 2개 동봉되어 있습니다. 펜팁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뒤쪽에 A4 건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물리 버튼이 있고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용 북커버 케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시 기념으로 사은품을 줬는데 별도 구매하면 2만원 정도 합니다. 펜슬은 뒤쪽에 부착은 되는데 자력이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흔들면 쉽게 떨어집니다. 그냥 부착은 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뒷판보다는 강하게 부착이 됩니다. 그 외에는 부착되는 곳은 없습니다. 북커버 케이스도 자석으로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저가 태블릿들도 케이스가 자석으로 부착되게 만들어서 좋네요. 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탈 부착이 용이하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거치 기능도 있어서 2단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레볼루션 G11은 456g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무게는 본체만 453g입니다. 북커버 케이스를 부착하면 663g입니다. 디자인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유선형의 갤럭시 탭 S6 라이트 2020 제품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국내 및 출시된 키보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추이 하이패드 프로 키보드입니다. 아이뮤즈 소개 영상에서 추이 하이패드 프로 제품과 동일해서 키보드 호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호환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알리에서 구입을 했는데 셀러가 사은품으로 필요없는 거치대하고 그리고 또 터치펜을 보내줬습니다. 한글 키보드 스티커를 동봉해줬습니다. 이거는 셀러가 센스가 좋네요. 키보드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설명서도 동봉되어 있고요. 나중에 키보드에 한글 스티커를 부착해주면 되겠네요.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 태블릿에 부착해 볼게요. 이렇게 전용 케이스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카메라 위치까지 정확하게 결합이 됩니다. 블루투스 방식이라서 별도 충전을 해줘야 되고요. 키보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해줬고요. 한글 타이핑도 잘 동작이 됩니다. 키보드는 1단 거치만 됩니다. 키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키보드를 결합했을 때 무게는 766g입니다. 재질은 아이뮤즈 제품과 상당히 다릅니다. 추이 하이패드 프로 키보드는 스웨이드 느낌이고 아이뮤즈 북커버 케이스는 외부는 고무 느낌이 들고 속감은 부드러운 감촉인데 추이 키보드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추이 하이패드 프로 키보드 재질은 예전에 리뷰했던 11인치 4:3 비율의 하이패드 플러스 키보드와 동일합니다. 키보드를 거치했을 때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괜찮죠? 보호 필름을 자세히 보면은 왼쪽 상단은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죠? 자동 밝기 조정을 사용할 때 저 부분을 손으로 가리게 되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주변 밝기를 감지하는 센서는 하나만 있다는 거죠. 레드미 패드도 센서가 하나만 있어서 상단 좌측을 가리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중저가 태블릿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탭 S6 라이트 2022 제품은 두 곳을 동시에 가릴 때만 화면이 어두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펀치홀 디자인으로 베젤이 상당히 얇은데요. 화면 하단에 버튼 기능이 있어서 얇은 베젤의 장점을 가리게 됩니다. 설정, 접근성, 시스템 탐색으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에 3버튼 탐색에 체크된 것을 동작 탐색에 체크하면 더 넓게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스와이프 제스처로 사용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 어두운 테마로 다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사진 옵션에서 대비로 들어가서 기본 색상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채도를 조정할 수 있고 사진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명도 조정 옵션도 있고 또 색 온도 조절도 있습니다.
동적으로 명암 대비를 조정해주는 옵션은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디펜더에서 편안한 시각을 활성화해서 블루라이트 감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화면 옵션은 빠른 실행 아이콘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색상 반전이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해볼게요. 야간 조명을 끌어서 올려주고 사용 안 하는 색상 반전은 아래로 끌어서 제외시킬게요. 어두운 테마도 위로 올렸습니다. 이제 블루라이트 디펜더를 끄고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동작시켜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아까 등록했던 야간 조명과 어두운 테마가 보이죠? 어두운 테마를 선택하면 다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야간 조명을 선택하면 블루라이트 디펜더가 동작되면서 블루라이트를 감소시켜 줍니다. 독서 모드로 사용하면 눈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책 단말기 느낌을 주는 흑백 모드가 없습니다. 설정, 접근성, 색상 보정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흑백, 녹색약, 적색약, 청색약 이렇게 4개의 옵션이 보여야 되는데 흑백이 안 보입니다. 이런 태블릿 PC는 어쩔 수 없이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설정에서 태블릿 정보로 들어가면은 빌드 번호가 보이는데 이걸 연타하면은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설정, 시스템 고급으로 들어가면은 개발자 옵션이 보입니다. 선택해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색상 공간 시뮬레이션 옵션을 선택해줍니다. 전색매, 흑백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화면이 흑백으로 변경이 됩니다. 흑백 모드를 지원 안 해서 방법이 좀 복잡한데 아쉬운 대로 이렇게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약 5mm 정도로 상당히 얇아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89%를 차지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레드미 패드 베젤이 약 8mm 정도니까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의 베젤은 상당히 얇은 거죠. 스펙 시트는 4.8m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은 10.8인치 16:10 비율이고 레드미 패드는 10.61인치 5:3 비율이기 때문에 화면 크기와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드미 패드는 16:9 비율에 가깝기 때문에 화면 베젤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렛터박스를 좀 최소화시켜 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화면 확대하면은 베젤 두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튜브 동영상 화질은 레드미 패드는 최대 1440p 60프레임,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은 최대 2160p에 60프레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상도를 재생하면은 버퍼링이 심해서 원활하게 재생이 안 됩니다. 지금 버퍼링이 발생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광고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2160p로 재생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레볼루션 G11 제품도 최대 1440p 60프레임까지 재생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2560에 1600 LCD 60Hz 화면 주사율 380니트 밝기의 제품입니다. 레드미 패드는 2000에 1200 LCD 그리고 90Hz 화면 주사율 400니트 밝기의 TUV 라일랜드 시력보호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제품의 화면 품질을 비교해드리면은 확실히 레드미 패드가 우세합니다. 화질이 중요한 분들은 레드미 패드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야각은 두 제품 모두 우수합니다.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의 가장 큰 장점은 베젤인 것 같네요. 자꾸 화면을 확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제품입니다. 와이드바인 DRM L1을 지원해서 넷플릭스 고화질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TV와 연결하면은 양쪽에 렛터박스가 생깁니다. 삼성 태블릿에는 TV 화면 비율에 맞게 전체 화면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태블릿 PC도 이런 기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자체 기능으로 스마트 TV에 송출할 때는 전체 화면으로 재생 가능합니다. 삼성이나 LG 태블릿처럼 화면을 두드려서 켤 수 있는 노크온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램 8GB, 롬 128GB에 쓰기 속도 329MB/s 나옵니다. 레드미 패드는 쓰기 속도 350MB/s, 읽기 속도 563MB/s가 나왔습니다.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은 미디어텍의 MT8789V AP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판매 사이트에는 MT8789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이 하이패드 프로와 동일한 미디어텍 헬리오 G95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미 패드는 6GB에 128GB 제품을 구입했는데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사용하고 긱벤치5 테스트에서는 싱글 561점 멀티 1944점이 나왔습니다.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은 긱벤치5에서 싱글 505점이 나왔고 멀티는 1589점이 나왔습니다. 1차에서 10차까지 테스트 결과는 비슷하게 성능을 유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3D마크는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 기준으로 379점이 나왔습니다. PC마크는 전체 스코어가 7859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 2022 태블릿 PC 리뷰 영상에서 댓글에 웹서핑 속도 테스트도 진행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레볼루션 G11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 창을 띄워놓고 사용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자체가 느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태블릿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사운드 테스트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둘 다 쿼드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레드미 패드는 돌비 사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sk the question, then you said it. Always saying things you're regretting. Ask the question, then you said it. Always saying things you're regretting. Oh yeah, oh yeah, girl. Oh yeah. 레볼루션 G11 스타일러스 펜의 성능도 확인해 볼게요. 스타일러스 펜은 4096단계 필압을 지원합니다. 스퀴드 앱에서는 필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지터링 테스트를 해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선이 구불구불한 게 보이시죠? 스퀴드 앱에서는 지터링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노트 쉘프 앱에서 확인해 볼게요. 노트 쉘프 앱입니다. 역시 필기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새필도 필기감이 무난합니다. 지터링 확인을 해볼게요. 노트 쉘프 앱에서는 지터링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보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노트 앱입니다. 원노트에서는 필압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붓글씨 같은 필기감을 원하는 분들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터링 테스트도 해볼게요. 펜을 긋는데 계속 제스처 기능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릴 때 동작하는 제스처 기능하고 충돌이 있는 것 같네요. 조금 위쪽에서 선을 다시 그어볼게요. 원노트 앱에서도 지터링 현상이 심하게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플렉스 랩입니다. 기본 펜은 필압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갤럭시 탭 S6 라이트 2022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지터링 테스트도 진행해 볼게요. 플렉스 앱도 지터링 현상이 보입니다. 레처노트 앱에서도 필기를 해보면 필기감이 좋지는 않네요. 필기를 많이 하거나 그림 그리는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앞서 리뷰했던 갤럭시 탭 S6 라이트 2022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레볼루션 G11은 간단하게 밑줄을 긋고 주석을 달 때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의 8메가픽셀 카메라는 주간에 촬영하면 블로그에 올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사진은 품질은 이 정도입니다. 배터리는 7100mAh로 표기되어 있는데 최대 밝기 380니트에서 배터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4시간 28분 사용으로 나왔습니다. 15%에서 완전 충전할 때 3시간 소요되었습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 2022 제품이 배터리 7040mAh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밝기 396에서 400니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아이뮤즈하고 최대 밝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최대 밝기 6시간 31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레볼루션 G11은 10.8인치고 갤럭시 탭 S6 라이트 2022 에디션이 10.4인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감안을 해도 레볼루션 G11 제품의 배터리 최적화는 만족스럽지 않네요. 어떠신가요?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의 최대 장점은 얇은 베젤에서 오는 몰입감이 뛰어난 화면을 제공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레드미 패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스타일러스 펜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식 발매되지는 않았지만 추위 하이패드 프로 키보드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